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오늘 주말이고 또 주말이 시작하는 토요일입니다. 오늘 동해안 날씨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. 다이빙하고 싶습니다. 최근에 그 전화로 또 카톡으로 다이빙하고 왔는데 지금 몸이 이렇다 저렇다 좀 많이 불편하다. 이거 감압병입니까? 감압병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런 질문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감압 질환 그리고 그 잠수의학, 감압병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지금 준비해서 이미 그 영상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그 감압 질환에서 더 상세하게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제가 지금 감압병입니까 아닙니까를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감압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공포심,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질병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게 도움이 됩니다. 이게 이제 병적으로 심하면 그게 문제지. 사실은 내 몸이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내 몸을 가꾸어 나가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선 이 감압병이다 아니다를 이 감별 진단, 저희들이 그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어느 병이라고 결정 내리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습니다. 그때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감별 진단입니다. 그래서 이 감압병에 대해서는 감압병이다 아니다만 감별 진단하면 되지, 어떤 분이 느끼는 모든 증상에 대해서 명확한 질병명을 구분하는 것은 지금 저희 이 그 방송의 취지에서는 벗어납니다. 감압병을 진단하는 어떤 특별한 혈액 검사, 소변 검사, 심리 검사, 그 다음에 엑스레이 이런 거에서도 이 감압병을 확진지치는 못합니다. 단 한 가지 예가 이 동맥공기색전증이 있을 때, 뇌동맥공기색전증일 때 이렇게 MRI를 찍어보면 두개골 내에서 공기 버블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보통 그 아주 좋은 기계는 요즘 약 그 5mm? 5mm면 상당히 크죠. 점점 그걸 찍어내는 그 크기는 줄어드는데, 일단은 그거 이외에는 그 병원에서 하는 진단적인 검사로 감압병을 그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감압병을 어떻게 확진하는가? 다이빙을 한 사람이 일정 시간 이내에 감압병의 증상을 보이면, 감압병의 증상이 어떤 게 있는가도 제가 감압 질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, 가장 흔한 것이 어느 부위인가 통증을 나타냅니다. 그 이외에 뭐 어지럽고 피부에 뭐 그 이런 반점이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감압병의 증상을 본인이 갑자기 가지게 되면 일단은 감압병이라고 간주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주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자면 이 감압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증상을 언제 나타내는가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1시간 이내에 절반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. 감압병은 다이빙 끝나고 올라와서, 심지어는 다이빙 하는 중간에도 감압병 증상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. 심각한 다이빙을 한 다음에. 그러나 다이빙 끝나고 1시간 이내에 반에서 나타납니다. 6시간 이내에 90%, 사실은 90%라면 거의 납니다.
에서 증상을 나타내 보입니다. 그러면 빨리 그 감압병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. 응급처치와 또 고압산소 챔버로 가든지 해서 처치를 해줘야지 더 나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아주 드물게는 그 5% 정도에서는 24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. 즉 감압병은 다이빙을 하고 나서 24시간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는 감압병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. 물론 뭐 골괴사라든지 이런 아주 만성적인 질환을 나타내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다이빙 끝나고 급성으로 오는 감압병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. 단 24시간 이후에 어떤 감압병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이빙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우입니다. 그러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어떤 게 있는가를 뭐 지금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. 항공기를 탑승했을 때 혹은 다이빙 마치고 바로 고산지대로 여행을 했을 때 사실은 항공기 탑승했을 때의 기내 압력이나 고산지대로 아주 높은 고산지대로 그 여행했을 때 그 주변의 압이 낮아지는 것은 같은 효과가 있죠. 그리고 아주 뜨거운 욕탕에 오래 몸을 담그는 것은 분명히 내재해 있는 무정상 기포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. 어지간한 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가지고 제가 문제를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 받는 연락을 보면 다이빙 끝나고 아주 뜨끈뜨끈한 물에서 10분, 20분 몸을 달구고 나서 이런 것을 호소하는 걸 봤습니다. 경상북도 포항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어떤 분은 다이빙 마치고 좀 피곤하고 하니까 어쩌면 필요 없을 정도의 피곤, 예측을 넘치는 피곤도 감압병입니다. 이런 분들이 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집에 가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방에 군부를 떼고 밤에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마비가 되어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위험 요인, 다이빙 이후에 너무 과도한 음주, 특히 또 이 다이빙하고 나서 뭐 격렬한 운동 이런 것은 추가적인 위험 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. 50시간 이하 50%가 1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. 90%는 6시간 이내에, 즉 다이빙 끝나고 6시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감압병은 그 증상을 나타내고 드물게 24시간 이내에는 95%가 나타납니다. 그럼 감압병을 앓는 사람의 5%는 결국은 추가적인 위험 요인, 말씀드린 어떤 항공기 탑승과 같은 이런 것에 노출되었을 때 감압병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감압병에 대한 어떤 정의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다이빙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감압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감압병이다라기보다는 감압병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,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. 제가 다음 감압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감압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증은 가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